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혜 변호사입니다. 어느덧 등록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변호사 수가 늘어난 만큼 홍보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막 개업한 청년 변호사분들께서는 홍보수단을 찾는 게 더욱 막막하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변호사를 만나야 될지, 변호사 정보는 어디서 얻으셔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공공성,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변호사 직역의 특성상 함부로 홍보 채널을 찾으실 수도 없고 막대한 홍보비와 마케팅비를 들이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실 텐데요. 지금 법률 시장은 변호사의 공공성 확보 그리고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변호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뤄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공식적인 변호사 정보센터, 언론에는 공공 플랫폼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마침내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요, 국민들이 나에게 꼭 맞는 변호사를 찾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변호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거대 자본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클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나의 변호사 서비스 론칭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신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분 및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주실 변호사님 그리고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공플랫폼 TF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영훈 대한변협 부협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협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나의 변호사 서비스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져주실 분들이죠. 정용훈 변호사님, 최지영 변호사님, 그리고 장한지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서비스 비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협회장님,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변호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제공이 되나요? 예, 나의 변호사는 법률적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를 찾는 국민들에게 변호사 검색과 사건 의뢰 절차를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온라인상으로 운영하는 신뢰성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군요. 무상으로 제공된다니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무상으로 제공된다면 운영 비용은 어떻게 충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무상 제공 시에 운영 비용 부담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법률 시장의 공공성을 지키고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제공된다면 확실히 거대 자본의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장한지 기자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나의 변호사 서비스에 대해 어떤 점 가장 궁금해하실까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 공공 플랫폼을 이용해야만 하는지 그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이제 사설 플랫폼에 비해서 이 나의 변호사가 갖는 강점, 장점, 유익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국민 입장에서는 사설 플랫폼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변호사 정보센터 나의 변호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변호사 회원에 대한 공신력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습니다. 부협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호사 정보의 신뢰성 확보,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일부 사설 플랫폼에서 변호사 경력을 좀 과대 포장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 사설 플랫폼에서는 대형 로펌에서 로스쿨 인턴만 해도 대형 로펌 경험으로 프로필을 기재하는 등 변호사 프로필에 정보 왜곡 측면이 있는데 프로필 관리와 관련해서 공신력을 부여할 차별화된 방안이 있는지요? 예, 나의 변호사는 우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기본 정보를 이용합니다. 그 외에 상세 정보에 대한 확인, 검증 작업을 선행적, 필수적으로 거쳐서 제공하기로 결정한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변호사 회원 정보에 독자적인 공신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허위, 과장 광고임이 발견되는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변호사 정보에 대한 공신력은 확실히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점들도 전 좀 궁금하거든요. 왜 후기나 별점 같은 그런 사후평가제도 이런 부분은 최지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배달앱과 유통 플랫폼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이용자들의 후기 그리고 별점 시스템 때문에 구성사업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혹시 나의 변호사에도 별점과 후기 시스템이 있나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별점과 후기가 조작된다면 그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과 변호사 모두가 떠안게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의 변호사에는 별점과 후기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된다고 해도요, 이제 국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검색을 할 때요, 검색 노출 순서에 따라 홍보 효과는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장한지 기자님,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창에 손해배상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게 된다면 관련된 변호사님들이 쫙 뜨게 될 텐데 이런 노출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나의 변호사 사이트의 변호사 페이지는 무작위 랜덤 노출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분야, 최근 접속 기록 등을 고려합니다. 부지런하게 자기 정보를 갱신하시고 또 자신이 이용하는 SNS를 연결시켜서 계속 업데이트 하시는 변호사 회원분들은 좀 더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랜덤이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청년 변호사, 강소로펌이나 대형 로펌 변호사, 또 정관 변호사분들이 다 골고루 노출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청년 변호사, 대형 로펌 변호사, 전관 변호사 등을 불문하고 골고루 노출됩니다. 이처럼 나의 변호사는 자본에 종속되거나 영리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가 키워드별로 지불하는 비용의 액수에 따라서 검색 빈도 및 순위 등의 차등을 두어 검색 결과를 노출하는 사설 플랫폼과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렇군요. 자본에 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하게 운영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이거 광고 효과 있을까? 이런 점 많이들 의구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일반적인 플랫폼에서는 광고 키워드를 많이 구매할수록 노출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는데 나의 변호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광고 효과를 의혹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 회원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며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사법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을 앞세워 광고 효과를 보는 사설 플랫폼과 달리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 회원이 검증되고 풍부한 정보를 매개로 변호사와 국민을 연결하는 선순환의 광고 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풀뿌리 법치주의가 튼튼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나의 변호사를 향한 변호사 회원 여러분과 국민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 나의 변호사를 안착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결국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먼저 최지영 변호사님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변호사 정보센터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변호사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자들인 국민에게는 신뢰성 그리고 편의성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 센터에 나와 있는 정보는 믿을만하고 그리고 이 센터를 통해서 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리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좀 편리해야지 계속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좀 고민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 고민해 주실 거죠, 예. 변호사님? 다음으로 장한지 기자님, 어떤 점 좀 개선하면 좋을까요? 네, 법조 쪽 기자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주변 분들이 저희들한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변호사분들이 멀게만 느껴지고 또 소송이라는 게 비용적인 면이나 아니면 또 시간적인 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변호사 정보센터가 국민들에게 좀 친절한 플랫폼 또 친근한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친근한 플랫폼, 정말 좋은 지적 해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용환 변호사님, 어떤 점 좀 더 보완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국민과 변호사 회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용자가 많아야 양측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센터 운영이 성공적으로 기결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의 변호사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낱낱이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정말 변호사업계에서 작정하고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변호사를 의한 변호사 광역 홍보 수단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정말 절실합니다. 변호사의 공공성,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손으로 스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